송원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최근 들어서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다. 민주당 당직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재명이 별 일도 아닌 것을 당직자들에게는 전화를 걸어서 짜증을 내고 왜 전화를 안 받나 이렇게 닥달을 하고,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 초조 불안해하고 있다. 당직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면 가장 먼저 당직자들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당직자들은 민주당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공천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당직자들부터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는데, 이재명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재명이 지금 현역 의원들에게는 짜증을 낼 수가 없다, 당직자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다라는 게 민주당에서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현역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주변에 김민석이라든지 정청래 정도 몇 명을 제외하고는 이재명의 측근들,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걸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이재명이 초조하다, 이재명이 가을을 넘길 수 있겠느냐. 이재명에게 있어서 가을은 지난해부터 참 가을이 두렵다, 두려운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이재명은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뜬금없는 단식투쟁,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단식투쟁으로 맞섰습니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자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모두에게.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버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돌아선 것이죠. 그런데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위증교사가 인정이 되지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 언론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구속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황당한, 우리 사법 역사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판결문을 내리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유창훈의 이 황당한 판결에 따라서 이재명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재명은 당을 장악하고 총선에서 이기는, 그래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사법부 많은 판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유창훈이라고 하는 이 판사가 정치 권력 뒤에 방탄하려고 하고 판검사를 겁박하고 있는 저 이재명에 대해서, 이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 정치인이라고 하는 신분에 따라서 구속 불구속이 나뉘게 되면서 우리 정치가, 우리 국정이 얼마만큼 혼란을 겪게 되는가, 우리 국회가 어떻게 망가지게 되는가, 우리 헌법 체계가 어떻게 부서지는가 라는 걸 지난 1년 동안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유창훈 판사의 이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법리적으로도 잘못된 것이고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반성이 일면서, 이제 이번 가을에, 오는 11월에 이제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이 두 가지 재판은 달라질 것이다. 이전부터 상당히 사법부의 분위기가 달라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을 초조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북송금 재판도 진행이 됩니다. 대북송금 재판은 유창훈과는 정반대의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담당을 합니다. 이재명이 초조해지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재보궐선거 지원을 한다랍시고 호남을 돌고 오늘은 또 부산에 가 있습니다. 부산에 가서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성남시를 발전시켰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맡겨주면 부산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부산 시민 대부분이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하고 있다. 성남시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비리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비리입니다. 성남FC 비리입니다. 또 김민석입니다. 김민석 때문에, 김민석이 반대를 해서 지금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산에서 부산의 발전을 이재명이 입에 담으면 곧바로 김민석이 등장을 합니다. 산업은행 이전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비리를 저지른 이재명,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김민석,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김민석의 지역구입니다. 부산에서는 먹혀들지 않는다. 호남에서 두 군데 군수 선거가 있는데 이것도 조국당에 쫓기고 있다. 조국이 가서 조국이 자신의 그 당을 이 교섭단체로 해주지 않는다고 이재명에게 목리를 부리면서 지금 호남에 가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지방선거긴 하지만 이재명이 만약 패한다면, 특히 호남에서 패한다면, 이 두 군데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패한다면 이재명은 더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또 이재명을 초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초조하게 하는 것은 김동연입니다. 또 한 사람은. 경기도지사의 김동연이 이재명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이고 비이재명, 반이재명 많은 인사들을 경기도에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25만 원 살포입니다. 김동연은 정면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재명이 11월 1심 선고에서 선거법 위반, 징역형이 나오게 되고 또 위증교사, 징역형이 예상이 됩니다. 선고가 예상이 됩니다.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이상, 이 위증교사는 금고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는 이재명을 지금 개딸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에게 저렇게 코가 꿰어 있는 것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을 사실은 버렸을 경우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히 대선 후보가 문재인 때부터 이렇게 이권 카르텔로 엮이는, 지역과 이권 카르텔로 엮이는 이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되면 민주당은 지금은 구경하는 관전자 입장이지만 싸늘하게 돌아서게 될 것이다. 그 중심에는 김동연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또 이재명을 초조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나게 되면 아무리 이재명이 이 많은 자신의 변호사들,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해서 이 사법 방해를 하고 재판 지연을 하더라도 내년 가을을 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재명에게 가을이 두려운 이유입니다. 지난해 가을이 두려웠는데 유창훈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판사에 의해서 겨우 구명을 하고 이렇게 당을 장악하고 대선 후보로 나섰는데 올 가을에 정말 이재명에 대한 첫 재판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아무리 이재명이 발부둥을 쳐도 내년 가을을 넘기지는 못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이재명이 대선에 나갈 수 없다. 또 민주당이 이재명이 지원을 받았던 대선에서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는 것이 현실화가 되면서 민주당은 싸늘하게 돌아서게 될 것이다. 대깨문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했던, 개딸처럼 문재인을 지지했던 대깨문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면 목소리가 높은 개딸들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대선 후보 이 구도라는 것이 전부 이권 카르텔로 엮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을 초조,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재명이 도망갈 길은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길인데, 그래서 지금 진보당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원 연대를 만든다라고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왜 지금 검사를 탄핵하려고 하느냐? 판사 탄핵하려고 하느냐? 검사에 대해서 법 왜곡죄는 다른 처벌할 수 있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다른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법 왜곡죄가 꼭 뭐 때문에 필요하냐? 그냥 검사들에 대한 협박용 아니냐? 그게 나아가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이것에 대한 증거와 법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또 검찰의 구형이 단호했기 때문에 또 1심 선고에서 판사의 선고가 단호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판검사에 대한 겁박,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검사 탄핵을 비롯해서 나아가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민주당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추진할 동력도 마련할 수가 없고 이걸 추진하다가 이재명은 모르지만 민주당은 완전히 당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봄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이 2심 판결이 나오는 시기가 내년 2, 3월이 아니겠느냐. 그 시기에 맞춰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게 전혀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으면서 호응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딸을 제외하고는. 이런 것들이 이재명을 초조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만만한 지금 당직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당직자들에게 짜증을 매일같이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에게 가을이 두려운 계절이 되었다. 지난해에 가을이 두려웠지만 유창훈 때문에 살아났다. 그런데 이번 가을은 피해갈 수가 없다. 내년 가을이 오기 전에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끝장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 공공연한 전망이 됐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